네, 안녕하세요. 차탄상입니다. 자, 알테오젠 오늘 주가 많이 빠졌어요. 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니까 알테오젠 이해가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지수가 좀 이해가 안 돼요. 지수가 이해가 안 되는데 지수를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겠죠. 제가 지수를 보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건데, 그죠? 오늘 마이너스 11% 빠졌다. 그러니까 우리 알테오젠을 딱 봤을 때 알테오젠 11% 빠졌고 코스닥 11% 빠졌잖아요. 코스닥 그만큼 빠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시가총액이 일단 2위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빠지는 건 코스닥에 연동해서 그냥 같이 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미국 선물이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지금 시간으로 미니 나스닥이 마이너스 4.5% 5% 빠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미국 시장에 대한 게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미국 시장이 만약에 마이너스 5% 이상, 왜냐면은 그 나스닥 선물이 지금 5% 밀린다고 해서 오늘날 이렇게 밀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미국 시장이 마이너스 5% 이상 밀리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오늘의 이 하락이, 그죠? 다 반영이 된 거다. 미장이 마이너스 3% 정도만 끝나준다라고 하더라도 내일은 무조건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미장 마이너스 5%가 반영된 가격이기 때문이죠. 자,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수익 구간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매가 좀 나왔죠. 투매도 나온 것도 있지만 선물 매도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쭉 밀리는데, 핵심적인 부분은 그거예요. 무슨 부분이요? 프로그램 매수는 들어왔다. 근데 매수 금액이 적은 게 아니에요. 1000만, 10만, 100만, 1000억, 10억, 100억, 520억, 즉 530억 정도가 들어왔다. 자, 우리가 오늘 보면은 이거 알테오젠 뿐만 아니라요. 알테오젠 뿐만 아니라 셀트리온. 자, 셀트리온도 볼게요. 셀트리온도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죠? 200억 들어왔고요. 또 바이오 누구 있죠? HLB 있죠. HLB 오늘 뭐 했어요? HLB도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코스닥 쪽에 시가총액 큰 놈들 위주로 뭐가 들어왔다? 프로그램 매수가 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부분은 뭐냐면은 반등 시에 빠르게 코스닥 쪽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오늘 마이너스 11% 하락, 그죠? 외국인 기관이 매수세를 보여줬는데 오늘의 흐름을 좀 보시면 알겠지만 기관 외국인은 전부 다 파는 그림이었단 말이에요. 사실상, 그죠? 보시면 알겠지만 코스피 개인이 많이 샀고요. 물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사고 기관이 샀다. 근데 이 부분이 대형주 위주 종목 중에서도 바이오 쪽으로 좀 수급이 마지막에 쏠렸다라는 건데, 오늘 상승이 23개, 하락이 1633개, 말도 안 되죠, 진짜. 말도 안 되는 부분인데, 어쨌건 일단 벌어진 일인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지금 구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해야 되는데, 제 의견은 비슷해요. 매도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매도할 필요 없다. 현재 구간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뭐 매도하지 말라고 하냐, 이거 지금이라도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우리가 좀 하나만 기억해 보면은, 삼성전자가 결과적으로 만약에 삼전이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지수 반등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나오겠죠, 그죠? 삼성전자를 보면 돼요. 얘가 더 빠질지 반등을 할지. 사실상 오늘 정말로 말도 안 되게 하락을 했거든요. 보시면은 장기평선 다 깨버리고 다 밀렸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는 금요일 미국 시장이 어느 정도 반영은 된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추가적으로 미국 나스닥 시장, 그죠? 금요일 시장이 아니라 오늘 미국 나스 선물 이것도 반영이 되었다. 그리고 일본도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본 증시를 공매도 때린다는 그런 소문이 돌면서 일본 증시가 급락을 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일본의 금리가 올라가면, 그죠? 일본 수출 기업들이 실적이 어떻게 될까요? 엔화 강세가 되니까 실적이 꺾이겠죠.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감소를 보여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일본 기업들 실적이 꺾일 걸 우려한 어떻게 심리 때문에 일본에 있던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나갔다. 그리고 이런 걸로 보시는 게 가장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본에서 급락이 나오고 엔화가 강세가 되면서 일본 금리, 일본 시장이 빠지고, 그거에 따라서 솔직히 저희 나라 시장이 일본 시장보다 작잖아요. 그 일본 시장에 연동된 우리나라 시장도 같이 밀렸다. 사실 중국에도 두드려 맞고 일본에도 두드려 맞고 뭐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무조건적으로 뭐 도망가야 되냐? 그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3전이 결과적으로 반등 타점에 나와 있기 때문에 3전이 여기서 제가 봤을 땐 밀려도 얼마 이제 안 밀릴 것 같거든요. 현 구간에서. 좀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이게 지금 일봉이잖아요. 일봉이고 우리가 주봉을 잠깐 보면은 주봉상 장기 평선에도 걸려 있어서 여기서 주봉에서 꼬리를 달고 올라와주는 봉이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식으로 꼬리 달고 올라와서 이렇게 양봉이 만들어질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 아마 알테오젠 들고 있는 분들도 걱정이 많으실 건데 알테오젠도 핵심적인 부분은 주봉으로 보거나 지금 지지 구간에서 잘 지켜주고 있고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고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재료가 많이 살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들고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추가적으로 정말 경기 침체 시작인가 라는 내용으로 제가 간단하게만 좀 만들어 봤어요. 과거 경기 침체와 실업률의 상관관계 핵심적인 부분은 우리가 지금 주가가 빠지는 이유 한 세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 실업률이 증가하면서 어떻게 됐다? 경기 침체 우려가 발생됐다. 실업률이 많아지면은 핵심적으로 취업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취업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소비가 안 되겠죠. 돈을 못 버니까. 그럼 뭐요? 경기 침체다.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업률과 경기 침체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미국의 주요 실적 일정 이 부분도 중요하죠. 왜냐면은 미국에서 슈퍼마이크론이나 아니면 일라이 릴리나 아니면 노보노디스크 이런 바이오 쪽 회사들의 실적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 코스닥을 움직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적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좀 중요하게 봐야 되고 경기 침체 시 수혜받는 종목 경기 방어주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2의 IRA 법안 생물보안법 수혜주 생물보안법이 뭐냐면은 미국에서 그죠? 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법안인데 핵심은 뭐냐면요. 미국에서 이제 중국의 CDMO 즉 의약품 위탁 생산을 맡기지 못합니다. 이 부분이 무슨 말이냐면 중국이 글로벌 의약품 위탁 시장에서 거의 엄청난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우시바이오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가 글로벌 CDMO 매출 2위입니다. 엄청나죠. 삼바보다 큰 회사예요. 삼바만 한가? 삼바랑 비슷할 거예요. 근데 얘네가 결과적으로 CDMO 관련돼서 생산을 못하면 이거 수요 어디로 올까요? 바로 삼전으로 온단 말이야. 삼성 바이오로직스로 와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IRA 법안 수혜주만큼이나 굉장히 큰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중국산 광물을 못 써서 우리나라 광물을 쓰는 거, 그리고 중국에 위탁을 못 맡기니까 우리나라로 위탁을 오는 거, 영업이익이 다 매출이 반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바를 잠깐만 보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잠깐 보면은 어때요 오늘? 지수가 10% 빠지는데 이거밖에 안 빠졌어요. 그 장중에 양봉까지 나왔어요. 이거 보시면 어느 정도 느낌 오시죠? 오늘 이렇게 안 빠지고 7월 1일부터 코스피가 빠지는데 혼자 30% 이상 올랐다. 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CDMO 관련주 주목해서 보셔야 되니까 이 부분 놓치지 마시고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 제가 뒤쪽에 히든 종목까지 넣어 놓을 테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이 부분 잠깐 볼 건데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샤메 법칙이라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제 12개월 실업률 최저치와 최근 3개월 실업률 평균을 계산해 봤을 때 오차 범위가 0.5% 이상이다 라고 하면은 뭐요? 아 경기 침체로 간다. 이러한 법칙인데 요즘에 요게 많이 뜨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요게 이제 경기 침체가 시작된 지점에서 나타낸 날짜거든요. 요길 보시면은 1990년도 7월 어떻게 나요? 0.2% 차이 난다. 0.2% 차이 나는데 경기 침체 시작됐다. 뭐요? 틀렸다라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1.4% 차이 난다. 경기 침체 시작. 요건 맞았어요. 자, 0.4% 차이. 자, 경기 침체 시작했어요. 틀렸다. 자, 0.1% 차이죠. 경기 침체 시작했죠. 틀렸다. 자, 4개 중에 하나 맞았습니다. 25% 확률이에요. 맞는 법칙입니까? 맞는 법칙이에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수가 빠질 때 솔직히 말씀드려 그냥 다 껴맞추기다. 껴맞추기. 빠지면은 빠지는 이유를 만들어서 껴맞추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크게 염려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경기 침체 시작되는 점에서 자, 취업자 수 증감과 실업률 올라가고 취업자 수 빠지죠. 그러니까 GDP가 내려가서 경기 침체 들어선다. 이러한 내용인데 우리가 이것만 보면 됩니다. GDP가 꺾이면은 경기 침체라는 거. 그죠? 실업자 수 같이 빠지고 핵심은 뭐예요?
얘가 빠져서 얘가 빠지는 게 아니고 실업률이 올라가고 취업자 수 증감이 빠지면서 GDP가 꺾이는 거다. 계속 내려보면은 얘가 밀리면서 밀리는 거 보이죠? 얘도 마찬가지. 밀리면서 GDP 밀리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요. 밀리면서 GDP 밀리고 여기도 밀리면서 GDP 밀리고. 근데 봐봐요. 지금이에요. 지금. 자, 밀리고 있죠. 조금. 그죠? 실업률 어때요? 실업률 올라가고 있고. 안 좋은 신호죠. GDP가 꺾여야죠. 꺾였어요? 안 꺾였어요? GDP가 안 꺾였다라는 거예요. 국민 총 평균 소득이 안 꺾였는데 어떻게 경기 침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직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핵심적인 부분들은 무조건적인 경기 침체가 절대 아니다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면서 추가적으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워렌 버핏이 그죠? 워렌 버핏이 현금 400조를 보유했다. 애플 주식의 50%를 매도했다. 앞으로 주식시장이 빠질 걸 예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현금을 보유해야 된다. 매도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정말 많은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자, 지금 워렌 버핏의 회사에 그죠? 에너지와 그 다음에 석유 에너지, 석유 그리고 보험공사 쪽 요쪽 전문가를 영입을 했습니다. 전문가 영입했고 얘가 아마 대표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결국 잘하는 게 에너지와 그 다음 뭐요? 보험 전문가잖아요. 그럼 애플이나 이런 기술주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요? 매도하고 리밸런싱 할 수 있죠. 에너지랑 석유, 에너지 석유, 그 다음 보험 쪽으로. 리밸런싱 하기 위한 자금으로 매도하고 샀을 수도 있다. 사려고 하는 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시장 자체가 안 좋다 보니까 다 그냥 뭐 하는 거다? 갖다 껴서 맞추는 거다라고 분명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전부 다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에 선물옵션 동시만기일과 중국의 CFI, PPI 있다. 이 부분 정확하게 좀 판단해 보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슈퍼마이크론 컴퓨터 그리고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의 이러한 실적 발표 일정까지 전부 다 말씀을 드릴 거고 경기 민감주의 주가 흐름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찬가지로 코스피 지수가 빠지면 같이 밀리죠.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또 한 가지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게 조선업 빅사이클이라고 하고 있어요. 조선업 빅사이클. 그죠? 지금부터 이제 2000년도 초반에 조선 수주를 받으면서 엄청난 실적을 냈었는데 이제 24년 정도 지나면서 조선을 뭐 해야 돼요? 조선을 배를 교체한 시기가 왔다. 빅사이클이 왔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경기 민감주인데도 불구하고 수주를 받고 역대 최고 실적을 찍고 있습니다. 빅사이클이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경기 민감주라 해서 얘네들이 지금 빠지고 있는데 실적만 보면 뭐예요?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확인해야 될 거 조선이 빠지면 뭐다? 기회다. 이러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제가 전부 다 자료 만들어 놓은 거 공유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010-9201-6329로 자료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고요. 자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위에 있던 자료들 뿐만 아니라 이 알테오젠 관련돼서 지금 구간에서 왜 알테오젠 매도하면 안 되는지 제가 뭐 누누이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그러한 부분들 정리해 놓은 대응 전략 자료까지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 010-9201-6329로 알테라고 두 글자 남기셔서 정확하게 알테오젠 대응 전략 자료까지 받아보시고 아까 PPT 자료에 있던 내용들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자료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CDMO 관련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IRA 법안 관련돼서 정말 많은 종목들이 급등을 했는데 이 CDMO 즉 생물보안법 관련된 이런 회사들도 우리가 하나 정도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그 종목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요 종목인데 이 종목 설명드리기 전에 똑같은 차트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얘랑 똑같은 차트. 자, 요거 보시면은 차트가 어때요? 차트가 똑같죠? 올라갔다 빠졌다가 박스권 횡보. 그죠? 올라갔다 빠졌다가 박스권 횡보. 제가 요게 EV 첨단 소재라는 종목이에요. EV 첨단 소재. 얘가 1,400원에서 18,000원 갔거든요. 지금 이 차트에서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단기적으로 매집 후에 매수 물량으로 고의적으로 어떻게 했다? 하락을 유도했어요. 하락을 유도하고 악재를 노출시켜서 급락을 만들었다. 급락을 만들고 바닥에서 박스권 매집을 하고 나서 그죠? 대량 매수세 보이죠? 박스권 매집을 하고 나서 장기 이평선 밑에서 검색기가 안 나오게끔 그죠? 장기 두 밑에서 매집을 하고 어떻게 됐다? 주가를 끌어 올렸다라는 거예요. 12배 폭등했다. 몇 주 만에? 2주 만에. 2주 만에 주식을 어떻게? 폭등시켰다.
그럼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어떤 걸 좀 확인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걸 확인해야겠어요? 앞으로 이러한 비슷한 종목들이 있나 없나 확인해 봐야 되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여러 개 찾아보다가 이 친구가 CDMO 관련돼서 관련주로 좀 뽑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보면 똑같거든요. 거래량을 터뜨려서 매집을 하고, 그죠? 고의적인 하락을 유도한 후에 악재를 노출시켜서 어떻게 했어요? 매집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 똑같이 거래량 터뜨리고 있고, 장기 이평선 밑에서 검색기 안 나오게 설정까지 다 해놨다. 그 저는 이게 핵심적인 부분이 결과적으로 EV 첨단 소재 세력이 일리 넘어온 거 아닌가. 정확히 시기적으로 맞거든요. EV 첨단 올라갔다 빠졌을 때 여기부터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요 놈들 좀 수상하니까 반드시 좀 살펴보자라고 별표 3개 정도 드리면서, 요거 필요하신 분들도 제가 선착순 10명께 보내드릴 건데 반드시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몇 번이요? 010-9201-6329로 간단하게 알테라고 두 글자 남기셔서 정확하게 타점 한번 잡아보시고 이 종목까지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크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친구 지금 1,000원인데 올라가면 정말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꼭 한번 체크해서 히든 종목 받아가시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기법과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검색기까지 공유를 드릴 거니까 이 기법과 검색기 전부 다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저희 기법 검색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이거 뭐냐면은, 자, 이 기법이 뭐냐면요, 단기적으로 제가 이렇게 좀 만들어 왔는데, 제가 이 종목을 발굴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발굴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거는 내려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좀 당겨서 확인을 해보면은, 자, 이쪽에 제가 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세력들이 매집하는 원리를 알아야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건데, 주식이라는 건 항상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저점 부근에 매수를 해야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이 가장 저점 부분에 잡아놔야지 변동성에 견딜 수 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이 변동성의 중간 부분에 잡아 놓더라도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내가 버텨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모든 주식에는 세력이 존재하고 그 세력은 개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죠. 결과적으로 물량을 많이 가진 놈들이보다 우리가 말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존재들이다. 자, 그리고 주식은요 항상 선반영이다라는 거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된다. 왜냐면은 에코프로 한번 보자고요. 에코프로 주가가 10만원에서 150만원 갔다 어디까지 빠졌죠? 40만원까지 빠졌죠. 그래가지고 뭐요? 아, 선반영이었구나. 이거를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는 거죠. 그 주식은 기대감이고 그 기대감이 결국 어디까지 반영될지를 정확하게 캐치해야 주가의 상승폭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다. 거래량은 힘이다. 세력들이 사용한 돈의 힘을 보고 이 세력들이 얼마나 강한 놈인지 확인해야 한다. 바닥에서 터지는 거래량들을 확인해야 되고, 고점에서 터지는 거래량,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려온다 보다 고점 신호다라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코프로 때를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 올라가는 종목을 계속 가겠지라고 욕심을 내다 보면 어떻게 된다? 수익을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욕심은 독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익을 챙겨줄 때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좀 몇 개를 말씀드릴 건데, 심리가 중요한 이유예요.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 결국은 뭐다? 심리의 차이이다. 내가 사면 빠진다면 분할 매수로 매수해보자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 다 내용을 담아놨으니까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내가 1,000만원을 매수했을 때, 그죠? 내가 사면 빠진다면 250만원만 사면 뭐요? 빠지면은 추가로도 매수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쫓겨가던 매매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주식을 흔들 수가 있다. 내 마음대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추가 매수할 때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뭐한다? 없어질 수 있다는 거고,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3분의 1 내지 2분의 1 올라갈 때 매도해야 된다. 뭐 할 때?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고민될 때요.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죠? 욕심을 내려놓고 수익을 챙겨야 된다. 내가 고민하는 순간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고민한다는 것이 뭐요? 공부 자체가 덜 됐다라는 반증이고, 항상 기업을 분석하고 대략적인 목표가를 정해서 매도 타점을 분할 매도로 잡아놓자. 영원하게 상승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우리 국장에는 항상 강하게 오르면은 조정이 강하게 나와요.
올라갔을 때 수익을 챙겨가야 우리가 뭐 한다? 확실한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종목들을 잡는 방법들,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이 심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이 기법, 그죠? 어떻게 종목을 선정해 가고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기법들을 제가 드릴 거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결과적으로 종목을 고르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이러한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죠? 실적이 좋고 바닥에서 매집이 들어오는 이러한 종목들, 제가 밑에도 많이 있는데 일단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러한 종목을 찾는 법, 검색기로 찾으면 되는데 혹시나 이런 검색기가 없다, 기본적인 거거든요. 기본적인 거. 결과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모두 다 돌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기법에 맞는 종목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검색기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검색기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제가 모든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에 010-9201-6329 이쪽 문자로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그죠? 딱 두 글자씩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이러한 종목들도 결과적으로 히든 종목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010-9201-6329 이쪽으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당연히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 남겨주시면은 요 자료들 전부 다 공유를 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